안녕하세요.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야곡 흘러간 청춘,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. 그 옛날 논산 훈련소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레슨 3. 자, 제가 1972년 2월 22일 군번이라고 그랬죠. 군대 생활 34개월 열을 했습니다. 1040일. 군번 1, 2, 3, 4, 4, 1, 80. 당시 1, 2, 3, 4, 5, 6, 7, 8 군번이 있었습니다. 제가 입대하고 난 다음에 한 16일인가 있다가 논산 훈련소 훈련 받은 다음에 전후신문이라는 그 당시 군대 내에서 보는 신문이 있었습니다. 전후신문에 그 1, 2, 3, 4, 5, 6, 7, 8 군번 받은 이 병사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. 이 당시 예비사단 병력은 3루로 나가거나 9루 나가거나 그랬는데, 논산훈련소에서는 뭐 와리바시 군번이라고 그래가지고 1일다시로 나가는, 제가 원래 그때 갔었으면은 그 정도 군번인데, 지금 1, 2, 3, 4, 4, 1, 80. 자, 이게 비밀 뭐 해당이 안 되겠죠. 뭐 50년 전이니까. 제가 이제 그 훈련이 끝나고, 논산훈련소 끝난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죠, 아직까지. 7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. 지금은 6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, 7주간 받았는데, 하여튼 그 대단히 빡센 그런 그 훈련이었어요. 교육이 아주 그냥 잘 되어 있습니다, 준비가. 왜냐하면, 당시만 해도 미군 들의 교육 제도를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그 순서 내지는 교육 내용이 미군들의 교육과 거의 흡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26중대 제1소대 훈련병이었죠. 당시 우리 내무반장은 부산 사람이었는데 정근몬가 그랬어요. 참, 별의별 것 다 기억하네. 정근몬가 그랬는데, 그 사람은 단디 봐라. 경상도 말로 똑똑히 보라 이거죠. 가령 제식훈련 하거나 총기 수입이 뭔가 하면 총기를 청소하는 걸 갖다 수입이다 그러거든요. 또 그다음에 기타 제식훈련 내지는 그 병기 다루는 거에 대해서 단디 봐라. 기억이 납니다. 또 그 내무반에서는 전화가 안 됐습니다. 당시만 해도 뭐 사실은 우리 한국의 전화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예요. 백색 전화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전화만 받았고, 서울 시내에 내가 알기로 그 당시 5,000대가 없었던 거예요. 3,000 몇 대가 전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난하던 시절이었죠. 뭐 70년대 초고 뭐 박정희가 뭐 새마을 운동하고 이제 막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으쌰으쌰 하던 그 시절이었죠. 그 이제 당시 부식은 군대 부식이죠.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밥은 그래도 많이 줬어요. 저는 원래 밥을 많이 안 먹는 편인데, 군대에는 훈련 받을 때 제일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게 군대예요. 보리밥이 70%, 쌀이 30%인데, 아마 보리밥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90% 가까이 되는 거 시커매요. 그 다음에 이제 김치가 있는데, 김치는 항상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, 왜 그걸 제대로 못 빨아가지고 모래가 버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부가 나오고, 일식삼천이라고 그래가지고, 여기, 된장국이나, 무슨 시래기국, 이렇게 국이 꼭 나와요. 그 다음에 그 닭광, 단무지라고 그러죠. 그런 게 나오는데, 식사는 배불리는데 반찬이 시원찮아. 그것도 다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짬밥이라고 그러죠. 잔밥. 그거를 놓는 데가 따로 있는데, 그거를 당시에는요, 그 부대의 상사나 중사나 가족들이 그 잔밥을 가지고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집이 많았었습니다. 군대 잔밥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게 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가축을 키우는 그런 사료로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. 지금
뭐 사료 공장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사료 공장이 없었어요. 전부가 다 구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찬 남은 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짬밥 남은 거 가지고서 돼지랑 소를 키우는 그런 정도였죠. 그 다음에 옷은 아까 얘기한 대로 피복이 이제 전투복 3개, 그 다음에 통일화라고 있었습니다. 훈련화. 여기 지금으로 따진다면 농구와 비슷한 건데, 국방색으로 다 돼가지고 두껍게 해가지고 훈련 받을 때는 그걸로만 신었었어요. 군화는 뭐 그냥 그 사이즈별로 주긴 했는데, 잘 안 맞는 애들도 있었습니다. 사실은 제가 265인데 275를 받아가지고, 사실은 그 군화 신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. 훈련소에서는. 나중에 이제 훈련이 끝나고 자대에 갈 때 신는 그런 정도였고, 그 다음에 다른 보급품 있잖아요. 칫솔, 치약, 뭐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. 당시만 해도, 우리 국방에 대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때라서, 그런 보급품은 괜찮은 편이었고, 또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가자마자 논산훈련소에서 군사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또 탈영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. 왜냐면은 참 별의별 참 애들이 다 있었지만 그걸 못 참아가지고서 견디지 못해서 가령 각계 전투장에서 그냥 옷 입고 그냥 총 내버려 두고 막 도망가는 그런 병사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애들 잡아가지고서 뭐 쉽게는 영창 뭐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방금 소방차가 지나갔습니다. 재판을 받는데 그거를 보니까 야, 3년 동안 죽어도 참아야 되겠구나. 탈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본보기로 한 2, 3천 명 되는 그 병사들을 앉혀놓고 참 거창하게 재판을 8명이가 봤는데 한 명은 6년인가 그런 참 구형을 때리더라고요. 그런 제도가 있었고 또 주말이면 교회를 가는 그런 이제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. 저는 사실은 그때 무신론자였는데 그래도 네온반에서 생활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에 가가지고 뭐 기도도 드리고 또 찬송가도 몰랐지만 그냥 가서 분위기에 어울리는 그런 종교 시간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77이 49일 동안 이제 논산 훈련소에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요 유격 시간이라고 그래요. 유격은 아마 3주 차인가 4주 차인가 그러는데 유격하는 날 마침 4월 5일 식목일이어서 우리는 나무를 심는 역할로 유격을 빠뜨렸어요. 안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실 건데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해 봤는지 모르지만 제일 어려운 거 화생방 교육. 자, 한마디로 말해서 가스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. 참 미리부터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. 뭐 얘기 듣기로는 막 죽을 똥을 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. 화생방 교육을 하기 전에 방독면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. 원래 화생방 교육은 참 화학 병기 그러니까 북한이나 적에서 화학 약품을 터뜨려 가지고 순식간에 병사들을 사망케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갖다가 퍼뜨렸을 때 대비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살아나는 방법을 화생방 교육을 미리 하는 건데 그거를 방독면을 이렇게 쓰고 여기다 묶고 그 통에 의해서 산소를 나오는 거 그 숨을 들이켜야 되는데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여러 번 연습을 해요. 연습을 하고서 들어가는데 그 훈련이 잘못하다가는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생하기 때문에 잘 매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방독면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하던 거라서 다 셉니다. 다 새. 내가 보기에는요. 그런데 이제 가스실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
글쎄, 조교들이 그 안에서 그 화생방, 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그러는가, 아니면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, 그러니까,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요, 글쎄. 그래가지고, 거기서 뭐 참, 부모,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노래를 시키고요. 그 다음에 엄마 소리를 지르고, 이렇게 또 가스를 맛보게 합니다. 그러는데, 사실은 그 1분인가 2분인가 그 숨쉬게 만드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. 눈물 콧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. 그냥 막 미치겠어. 숨을 막 참을 수가 없잖아요. 2, 3분 동안을. 거기선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지경이에요. 죽을 지경. 그래서 간신히 그 문을 열고 튀어나올 때 전부 다 그냥 콧물 눈물 그 앞에가 코가 화생방 그 창고 같은데 그 안에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입구에 그 병사들이 흘린 콧물이 거의 아니라 10cm 가량 쌓여 있어. 이렇게 막 그냥 그 많은 콧물이 쏟아져 나와 있는데 그래도 참 맑은 공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. 참 그게 이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지만 행복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 가스실에서 그는 죽을 만큼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. 또 한편으로는 아우슈비츠 우리가 저기 뭐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.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그 참 유대인들을 죽인 그 참 그 가스실을 연상을 하면서 지독하구나. 히틀러가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구나. 왜 유태인들은 그런 가스실에 들어가 있어서 해야 될까? 참 못된 게 독일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 논산훈련소에서 보내는 동안 참 그 편지를 쓰는데 참 사회생활이 그만큼 좋았다는 거를 거기 가서 한 거예요. 아까 얘기했지만 가스실에 들어가가지고 맑은 공기가 좋았다는 거 생각나듯이 우리가 사회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기분 좋은 세상이었는가를 억압받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은 군대 생활 특히 훈련병에 있어서는 너무 고달픈 거 아니에요. 그래 편지를 쓰면서 부모님 효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요. 제대해가지고는 열심히 잘해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효도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. 가정에서 떨어져 봐야지 가정이 소중한 걸 알고요.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실에서 맑은 공기가 그리워하듯이 그 훈련병 시절에 그 참 자유롭고 행복했던 사회생활이 그립고 또 훈련을 하다가 그 각계 전투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그 사격하는 멀리 이제 부대에서 나가서 황산벌이나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으러 나가면서 보면 그냥 그 여자들이 그냥 그 미니스커트 입고 또 긴 머리 바람이 휘날리면서 지나가다 보면 화장품 냄새가 확 나면 온몸에 막 전기가 지르르 오고 나도 애인이 있었는데 저런 애들은 지금 얼마나 좋을까. 그 당시에 청춘을 불태우지 못했던 그런 억압된 생활이 좀 눈물나게 그립고요. 또 그 들판을 지나다 보니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일을 하다가 우리를 빤히 쳐다봐요. 그러면은 참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내놓고 나서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.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이 참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참 마음을 참 쓰고 괴로워하면서 국가를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사실 거기서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를 할 때 내 한 몸이 나라를 지킨다는 거에서 참 큰 의의를 갖고 또 그 옛날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든가 정유재란이든가 뭐 그 이전에 조선시대 때 외침에 의해서 참 병사들이 나가서 사망하고 죽고 또 가족들이
이 눈물겨운 고초를 당하고 또 국토가 불타는 거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나라를 지켜야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지만 사실은 훈련 받을 때 기합 받을 때 빠따 맞고 욕 태기치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이건 뭐 꼭 해야 되나? 꼭 내가 해야 되나?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타깝고 안이 꼽고 더럽고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. 그렇지만 그게 다 사나이 대장부로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논산훈련소에서 49일 동안 77일 49일 동안 고생 바가지로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시절이 또 한편으로는 또 그립습니다. 자, 1972년도에서부터 75년 12월까지 군대 생활 이야기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는 후반기 교육, 제가 050 병과죠.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2달 동안 훈련 받았던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. 육군종합행정학교는 당시 지금 복정검문소 뒤 안쪽에 남한산성 밑에예요. 지금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성남시 거기가 복정동인가요? 뭐 그 하여튼 있었던 거를 생각하고 추억을 되살려 또 다시 훈련소 제2 훈련 그러니까 그 병과교육이라고 그러죠. 병과교육. 종합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가끔가다 떠듬그래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50년 전 군대 생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군대 이야기 사뭇 정확하게 못하면 그걸 양해해 주시고요. 대충 맛보기로 그땐 그랬구나. 저 영감이 또 군대 생활을 다 했구나. 저 헌병 아저씨가 저렇게 또 고생을 했구나. 추억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